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어미묘 뽑아가지고 저 밑에 이제 어미묘 쪽으로 다 옮기고 큰 놈들은, 작은 것들은 그냥 다시 심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실은 저기다 관광지를 만들려고 저 바깥에 좀 이따 전망대 같은. 예, 거기서 커피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사람들 구경하고 이쪽에다가 관광 포장을 만들라 했어요. 이게 좀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하다가 안 하고, 여긴 지금 무를 심어놨거든요. 무. 예, 무. 이제 이거는 다른 거나 예비용을 여기서 키우거나 아니면 무 같은 거나 이런 거 키워서 몇 파스 돌려서 이렇게 하게끔. 요거는 마지막, 한국무. 예, 한국무. 치문 쪽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파종을 해놨어요. 이제 올라와. 오늘. 한참 안 올라가고 이거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원래는 이쪽에다가 뭐 코스모스도 잔뜩 심고, 아니 코스모스가 아니라 해바라기 같은 거 잔뜩 심고 꽃하고 뭐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짓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에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년을 꼬박 그냥 2년 이상을 만들다가 그냥 세워버렸잖아요. 전망대 이게 끝이 아니라 원래 저기까지, 저기다 동그란 거 만들어서 탑 이렇게 기둥에서 몇 개 세워서 요 앞에까지 나가서 여기 사진을 찍어주고 통로를 줘서 저기까지 가 있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가 사실 제가 왔을 때 사람이 하나도 안 살았거든요, 사방에. 그래서 진짜 좋았던 건 밤에 불을 끄면은 별이 바로 요 앞에 이렇게 잡힐 정도로, 그리고 불도 없었고 처음에는 전기도 안 들어왔고. 근데 야금야금 변했죠, 변하기는. 근데 뭐 최근에 땅값 오르기 아니야. 그 전에도 제가 들어오고 한 4, 5년 정도 지나니까 뭐 공장들 몇 개, 저 커피 공장 저거 몇 개씩 뜨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여기도 좋아졌어요. 꽉 차고 시내 버스도 일로 다니고. 오는 길 되게 이쁘더라고요. 예, 여기는 그래도 이 길이 낮장으로 가는데, 예. 그래도 저 가다보면 꼬불꼬불하고 뭐 절벽처럼 폭포처럼 이런 것도 있고 좋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코코피트라고 저거 상토 코코피트. 코코넛 가루 그걸로 해서 흙을 계속 갈아줘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이나, 뭐 길어도 2년에 한 번 갈아줘야 되는데, 그걸 소독도 하고, 워낙 소독된 건 비싸요. 그래서 대부분 새 거를 갖다가 넣어서 이제 소독하고 좀 씻어내고, 이렇게 좀 염분이라 해가지고 그 왜 시커먼 물이 나와요. 이게 나름대로 그게 이제 해롭거든요, 식물한테. 그래서 한 3번 세척하고, 그다음에 약이나 이런 거 한번 양분이나 좀 섞어주고, 습도도 좀 잘 잡아주고, 좋은 점도 많아요. 근데 너무 젖어 있는 상태로 오래 가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과습이 되는 게. 그래도 뭐 이걸로 계속 했으니까 이제는 뭐 이걸로 하는 거는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저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이거 막 노랗게 뜨고 이랬어요. 사오자마자 막 심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 한 6개월씩 막 누렇게 잎이. 그래서 그거 이제 소독하는 거, 이제 이렇게 소독하거나 씻어서 세척하는 거를 또 배워가지고. 김치도 한 10몇 년 동안 담궈가지고. 예. 그래서 이 소금은 이거 벌써 3년 됐어요. 1001점 사가지고. 간수 빼는 게 3년째예요. 3년째니까 이건 거의 다 빠져가고. 이거는 저거 청국장하고 매주 된장 만들 때 그거 쓰려고. 이 동네는 벼가 별로 없어서 저 밑에서 트럭으로 갖다 놓고 이제 야금야금 쓰고 있어요. 이것도 한 재작년에 샀나? 그래서 깨끗한 것도 있고. 여기 와서 이제 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을, 그러니까 뭐 꼭 딸기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지나갈 때 좀 쉬었다가 놀다 가는 이런 개념으로 화장실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그렇게 좀 바꾸려고요. 방앗간 기계.
고추를 우리가 계속 옛날에는 고추를 많이 했거든요. 예. 한국 고추 심어서 고춧가루까지 빻고, 지금 또 고춧가루는 1년에 한 번 정도 빻긴 하는데 계속 말려놨다가 한 번 빻아서 그걸로 계속 김치는 담궈요. 우리가 고춧가루를 빻아서. 안 그러면은 저기서 나오는 시중 고춧가루는 물러지고 김치가 매운맛이 없어. 그래서 여긴 버섯을 하던 데인데 지금 일단 지금은 쉴 때예요. 이건 이제 원래 우리가 하던 건데 영지버섯을 했었는데 물을 안 주니까 다 말랐잖아 이제. 근데 그러네. 예, 영지를 계속 했었어요 몇 년을. 근데 이것도 코로나 끝물에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일단 세워놨었는데 내년에 또 시작해야 돼요. 요 틀에다가 이거 다시 넣으면 되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내가 이게 이 온도에서 안 되는지 잘 몰랐는데 이 온도가 잘 안 되는 데래요. 좀 되게 더워요. 더워야 된다. 들어가면. 예, 더워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우리는 그래도 뭐 사이즈는 좀 작아도 문제 없이 계속 재배를 했었어요. 이건 이제 마지막인데 달래예요, 달래. 아, 달랭이. 오. 달래를 갖다가 아이고 몇 년 계속 심었었는데 이제 이것도 고만하려고 아유 보면 이렇게 달래예요. 예. 오, 베트남에서 달래를 보내. 향도 좋아요. 맡아보세요. 그러네요. 예, 향이 그냥. 베트남에서는 이거 재배 안 하잖아요, 달래를. 중부에서는 좀 해요.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달래를 파처럼 이거 위에까지 안 먹고 뿌리만 뭐 어떻게 소스에다 빠넣든지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뭐 고추도 심고 하는데 나중에 여기까지를 저기 쌓여있는 거 작업 공간 빼고 여기까지도 이제 관광 공간으로 해서 뭐 각종 이제 이쁘게 심어놓고 조금씩 그냥 구경하는 거, 뭐 수확하는 게 사진 아니고. 찍고. 예, 사진 찍고 뭐 내용 같은 거 설명서 좀 해놓고 우리 왜 그 수목원감에 있는 것처럼 이름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들어오면 여기까지는 자유풀이한 공간으로. 달랏은 좋죠. 네. 만약에 베트남이 마음에 안 들어도 달랏은 좋아요. 그거는 아마 제가 여기서 참 운이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 달랏에 살 수 있게 된 계기가 이렇게 돼서 같은 일을 해도 솔직히 한국보다 저는 여기가 훨씬 좋아요.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산골짜기인데, 여기. 여기는 뭐 그래도 뭐 골프장도 있고 뭐 사람들도 한국 사람도 적당히 있고 뭐 커피 마실 때도 있고 그냥 제일 좋은 건 기후죠. 기후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뭐 어떤 뭐 금전적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약받는 것도 많고. 근데 여기는 참 기후는 어떻게 보면 뭐 지상 천국에 가깝다고 물론 우기가 있어서 어떨 때 우울할 때도 있지만 온도를 보면은 진짜 좋아요. 누군가가 처음에 왔잖아요. 새로 뭔가 투자를 하겠다고 농업을 하겠다고 처음 들어오시면은 그걸 못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나온 과정이 있잖아요. 이 주위에 불빛 하나 없을 때부터 완전히 사방에서 무슨 뭐가 도깨비가 나올 것처럼 이런 데서 깜깜하고 풀벌레 소리밖에 안 들렸던 때부터 살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6.25를 겪은 사람은 70년대도 살기 좋아요. 근데 2020년대에서 7, 80년대 돌아가려면 죽고 싶을 거예요. 저는 6.25를 겪은 이후부터 70년대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밝죠. 희망찬. 물론 한국 살다 왔지만은 그래서 거꾸로 해서 너무 더운 데서 좀 덜 더운 데로 온 거고 좀 더 있으면 조금 시원해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건 저뿐만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세대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막 으쌰으쌰 할 때처럼 그런 기분일 거예요. 앞으로도 IMF 이런 거 없이 주구장창 막 발전할 것 같고 월급은 계속 오르는 게 월급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값도 계속 올라야 집값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인터넷도 없이 불이 맨날 정전이 뭐 2, 3일 또 막 되고 막 이럴 때 사방에 불도 없고 막 이럴 때 살았다가 지금 이렇게
어느 날 정전이 점점 줄어들고 전기도 계속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인터넷도 점점 빨라지고 지금만 돼도 한국하고의 거리가 정신적인 거리는 엄청 짧아요. 뭐 카톡도 막 주고받고 옛날에 전화 한 통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렇죠. 전화 한 통에 1분에 5천 원이었어요. 1분에.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없어서 저기 호치민 같은 데서는 그 통신사에 가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59, 딱 58, 57 딱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나중에 0되면 딱 자동으로 끊어지는 거. 예, 예. 그 생각하면 지금 뭐 누워가지고 뭐 카톡으로 페이스톡으로 뭐 계속 얘기하고 30분, 1시간 떠들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아, 한국이 멀구나 이런 느낌은 못 받아요. 괜찮죠. 근데 이 첫째는 저거예요. 욕심을 내면은 대가가 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땅부터 살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기반을 안 다지면은 잘 안 하려 그래요. 근데 일본이나 유럽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냥 오늘을 하고 뭐 1년짜리든 2년짜리든 이렇게 해서 하고 그걸로 뭐 튀겨 먹을 생각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꾸 그 뭔가 집착을 하는 게 있어요. 한국식으로. 그래서 첫째는 그 은퇴를 해서 젊은 사람이 오는 건 제가 상당히 두 가지로 진짜 뭔 각오가 돼 있냐? 돼 있으면 내가 굳이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건 자신 인생을 걸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은퇴 후에 오시는 분들은 농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때부터 그 은퇴 이후의 삶이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으로 재미있게 살자. 그 정도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계셔도 돼요. 근데 여유가 좀 빠듯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끌고 와서 농업을 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예요. 경험이 없는데 농업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겠죠. 근데 더구나 외국까지 와서 말도 안 통하는 데 와서 돈을 집어넣고 거기서 뭔가를 일을 해서 더 큰 돈을 만들겠다. 그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창기에 불과 1, 2년 만에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걸 하고 싶다고 하셔도 1, 2년 안에는 하지 말고 최소한 2년, 길게는 3년 정도는 여기서 작게 농사를 지으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잔잔한 일들을 겪어야 돼요. 그걸 팔아보기도 하고 뭐라면서 시간 낭비가 아니거든요. 그게 돈을 세이브하는 길이니까 좀 크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은 뭐 잔잔한 집 얻어놓고 뭐 농가 있는 집들은 싸요. 그러니까 뭐 큰 평수 말고 뭐 한 500평, 1000평만 했어도 이것저것 심어보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동네 상황도 보고 말도 배우고 한 뒤에 자신 있으면은 그 단번에 뭐 있는 돈 다 넣어가지고 뭐 10헥타 이렇게 늘리면 안 되고 뭐 1헥타짜리를 한번 얻어서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은 그러다 거기서 잘 안 되면은 세우자. 그게 끝이에요. 근데 돈을 벌러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특히 남부 쪽에는 겉으로 친절하잖아요. 살살 웃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뒤통수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앞에서는 잘하거든. 화를 내거나 뭐 우리를 위협하거나 뭐 이런 건 잘 안 하니까 등치도 좀 작고. 그러니까 여행 와서 본 사람들은 대부분 베트남 사람이 좋다 그래요. 뭐 약간 이제 뭐 다른 뭐 바가지를 쓰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대부분 만나서 다니는 애들은 좋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트남이 어려워져요. 저도 지나고 보면은 예전에 내 일도 아닌데 이 커피숍을 왜 이렇게 하지? 이 장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별의별 게 다 뭐 빵집을 이렇게 하면 엄청 여기서 다 잡아먹겠다. 이 동네를 평정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도 조차도 겁이 나요.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빤히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시기가 2년, 3년인 것 같아요. 말 몇 마디 배우고 이제 베트남을 많이 다녀보고 이러면은 자신만만해져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7년, 8년, 10년 지나면은 자꾸 이제 할 게 없어져요. 그전에는 리스트 짜라 그러면은 베트남에서 할 거 아는 거 다 해봐. 그러면 한 100개, 200개, 300개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2개, 3개도 안 나와요. 진짜 해먹을 거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와. 그 딸기 맛이 아시네. 만만한 게 없어요. 나중에 되면은 진짜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만만한 게 없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